자, 이번 시간부터는 종합위험 과수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종합위험 과수에서 요번에 이제 그 포도복숭아자 같은 거 수확량 결정하는 방법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여러분들이 좀 탄탄히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주로 과수 이제 주요 학습 포인트들이 한번 짚어보면은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요거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포도복숭아 똑같아요. 여기서 주로 이제 품목을 잘 알아낼 게 이제 포도하고 복숭아예요. 복숭아. 포도는 수입 보장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숭아는 병해충 보상도 또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확량 조사하는데 필요한 게 착가수 조사, 과중 조사, 척가피해, 낙가피해 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사 방법이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놔야 돼요. 과거에 이제 기출에 착가수 조사나 과중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이런 것들이 기출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특히 이제 참다래하고 밤이 있잖아요. 밤. 이제 이거 수학감소 방식에서 과중 조사를 다 해야 돼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참다래하고 밤 있잖아요. 과중조사 방법을 좀 숙지해야 돼요. 요거 이쪽에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니까 참다래하고 밤이. 그 다음에 피해 구성 조사 시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품목별로 과실 품종별 20개, 농지당 포도복숭아 저는 30개, 그 다음에 다른 과수들은 60개 이렇게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 있잖아요. 보험금 계산 여러분들이 필요로 알아놔야죠. 이거 잘 알아놓고, 그의 품목 있잖아요. 그의 품목 중 참다래 품목 등을 이게 보험금 계산을 좀 숙지해야 돼요. 참다래는 이게 면적으로 다 해갖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밭작물이나 논작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수확량 산출하고 피해를 산출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포도복숭아 자두 위에 품목이 있잖아요. 수확계 시는 수확량 조사하는 거 좀 잘 알아놓으세요. 이게 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계 시후 수확량 조사 오류 검증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의미만 좀 잘 파악해놓고, 수확계 시후 한 번 사고 나왔고 수확량 저 보험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알아놓고, 오류 검증 같은 것도 의미만 좀 잘 숙지를 해놓으세요.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기출로 나왔던 것이 이제 참다래 문제 나왔고 계산을 하고, 복숭아가 한번 나왔고, 유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한 번씩 됐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분도 저가전 종합을 또 이제 중요하지만, 여기 이제 종합위험 과수도 여러분들이 좀 잘 해놓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오류 검증이나 나온 거 그런 것들에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개념 정도만 좀 이해해 놓으면 된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이제 124페이지, 124분 수확량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에 이제 수확량 조사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있잖아요. 감귤, 망감류는 똑같아요. 이게 수확 전 착가수 조사해야 되고, 착가피해 조사하고, 낙가피해 조사하고, 과중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수확량을 산출하려면은 이런 조사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확 전 착가수, 착가피해 조사는 이제 그 시점에 착가수하고 착가피해 구성 조사하고, 낙가피해 조사는 낙가수하고 낙가피해 구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과중 조사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가전 종합에서는 과중 조사를 안 했는데, 여기 종합형 과수에서는 전부 다 과중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확전 착가수 조사할 때 있잖아요. 이거 시기는 언제냐? 최초품종 수확전에, 최초품종 수확전에. 이 최초품종 수확전에. 그러니까 여러 품종이 있으면 한 품종이 수확기가 도래했잖아요. 최초로. 그때 이제 착가수전 한꺼번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쪽에. 근데 여기 이제 요번에 새로 바뀐 거 감귤 망감류 있잖아요. 감귤 망감류. 요거는 저가 후 착가수 이후에요. 저가전 종합처럼 저가 후 착가수 이후에 수확전 착가수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거 좀 차이가 있으니까 감귤 망감류 좀 알아놓으셔야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착과량, 이게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착과량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감수량을 산출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출하거든요.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감수량 빼면 되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밑에다 바로 설명하겠지만, 밤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빼버리는데, 이건 착과량을 구하고 감수량을 빼줘갖고 수확량을 산출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착과량은 착가수에다 가중 곱하고 미보상 주수에다 주당 평년 수확량 하면 돼요. 요렇게 하는데, 이 이유는 이게 최초 품종 수확 전에 착과수 조사를 한꺼번에 다 하고 착과량 조사를 해서 빼거든요. 근데 요게 착가피해 조사나 요런 것들 있잖아요. 가중 조사나 요런 것들은 품종별 수확기거든요. 수확기. 그래서 어떤 품종이 수확기가 도래하는데 착가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과중 조사나 피해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수확기에 하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착관액에서 감수량 빼가지고 감수량 별도로 산출해갖고 수확량을 산출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이렇게 있는데 이 속성이 밤하고 호두는 똑같아요. 평가 방법이 똑같고 참다래는 면적을 하고 또 대추, 매실, 살구는 또 속성이 똑같아요. 똑같고 오미자 있고 유자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수확량은 조사 대상 주수에다 주당 착가수 곱하고 그 다음에 가중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거 수학 개시 전 사고 났을 때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일만에서 착가피해 구성률하고 여기 이제 일만에서 착가피해 구성률 했다는 것은 이제 피해 와갖고 못 먹는 거 덜어내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미보상 주수는 보상을 안 하니까 이게 주당 평년 수확량권 수확을 했다. 요렇게 갖고 산출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재 볼 때에 이 산식을 머릿속에 두면서 책을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확량 산출하면 조사 대상 주수도 산출을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이 주당 착가수를 산출하는 게 표본 구간 선정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구간 선정 주당 착가수를 산정하고 가중 조사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도 하고 요렇게 미보상 주수 같은 조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는데 요게 대추, 매실, 살구 있잖아요. 대추, 매실, 살구는 과중조사를 안 하고 주당 착과목에 주당 낙과목에 이런 것들을 산출해요. 이게 과일들이 조그만이기 때문에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있잖아요. 이것들은 대추, 매실, 살구는 과일이 조그만이기 때문에 하나 개별 과중 조사를 못 하니까 나무 하나의 통째로 무게가 얼마냐 거기서 다 수확하고 그걸 무게를 재거든요. 거기다가 조사 대상 주수 곱하면은 이게 착관행이 돼버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같은 것은 수확량 조사를 안 한다는 거. 오미자는 유인틀 길이로 해요. 유인틀 길이. 주수로 안 하고, 오미자는 이렇게 나무가 넝쿨처럼 쭉 뻗어 있거든요. 그 길이로 측정을 해가지고, 표본 구간을 1m씩 선정해요. 한 구간당. 그래야죠. 메타당 착관량, 낙관량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수월해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하는데 모든 거 다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를 해야 돼요. 그 보상하는 제를 B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착가수, 낙가수 조사를 하는데 수확계 시전에 이제 그 수확이 되기 전에 낙과가 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안 익었으니까 못 먹으니까 다 버려버려요. 그건 100% 피해를 보는데 밤하고 호두는 좀 단단하거든요. 단단하니까 수확 전에 낙과가 된 것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밤하고 호두만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무수 조사하고 포본수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가서 고사주수, 미부사주수, 기수학주수 같은 게 있잖아. 수확 개시 시점이면은 조사 후 조사 대상 기수를 선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착가수, 낙가수 조사하는데, 착과목에, 낙과목에 조사하는 거 있죠.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는 착과목에, 낙과목에 조사하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가수, 낙가수 조사를 했는데, 요거는,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에서 표본주 한 주당 착가수 전체 착가수가 산출돼요. 그런 것들을 하고 요렇게 대추, 매실, 살구는 표본주를 전부 해서 주당 착과목에 낙과목에 조사해요. 오미자는 표본 구간의 착과목에 낙과목을 메타당 착과목에 낙과목을 조사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게 다르고 참다는 표본주 사다리꼴 면적의 착가수, 낙가수를 조사하거든요. 표본 구간 면적 참다리는 막 니꺼 내꺼 막 엉켜있기 때문에 이게 사다리꼴 면적 안에 표본 구간에서 사다리꼴 면적 안에 과일수가 몇 개 달렸냐 그렇게 산출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착가피해 낙가피해 조사 같은 거 하고 가중 조사하는 것은 밤, 호두, 참다래, 유자만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수확량 수확개시가 사고 발생했을 때 기수확량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쭉 가는 거다. 주당 제식 면적을 조사해야 돼. 제식 면적. 한 주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잖아요. 이걸 제식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하면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이게 면적 구하는 거예요. 이거 참다래만 조사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표본주 면적 조사하는 거. 표본주 면적. 표본주 사다리꼴 면적 조사해야 되죠. 이쪽에 사다리꼴. 그거는 참다래만 조사한다는 거. 참다래.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비대 추정지수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매실만 조사하는 거거든요. 비대 추정지수라는 것은 향후로 더 과일이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는 거. 근데 조사 시점에서 수확 예정일까지 기간을 정해갖고 그 기간에 얼마나 더 과일이 성장을 할 것인가 그런 걸 조사하는 거 비대 추정지수라는 거거든요. 요걸 조사한다는 거. 그리고 교재는 이제
그 대추 매실 살구 이거 주당 그 무게 착가무게 낙가무게 오미자는 메타당 착가무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가중조사로 포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간략근히 있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씩 보면서 머리에 떠오르면서 수확량 조사하는데 뭐뭐 조사를 해야 하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교재에 나주르니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약해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런 것들, 그 수확량 조사하는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항목들. 요런 것들이 뭐뭐 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요거 이렇게 전부 요약해 놨으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제가 빨리 했어도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윤곽을 머릿속에 잡아야 되거든요. 자, 수확량 조사는 이만큼 하고. 자, 여러분들의 교재 이제 129페이지, 여러분들의 교재로는 129페이지 보면 돼요. 이거 129에 보면 포도복숭아 자두라고 감귤 망감류 있잖아요. 계산풀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 감귤 망감류도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하고 산출하는 거 똑같아요. 보험금. 근데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포도나 복숭아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있는데 착가수 조사하고 이렇게 착가수 조사한 다음에 착가수에다 가중 곱해갖고 이제 착과량 산출하고 감수량은 이제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이건 착가수 조사 이전에 착가 피해 발생했을 때 감수량을 산출해야 되고 요거 그러니까 이 포도복숭아 자두 같은 건 수확 개시 전에 착과 피해가 있잖아요. 착과 피해가 있으면은 요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확 개시 시점에 같이 오면 도는데 이제 품종별 수확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후 어느 시점에 어느 착과 피해 조사에서 착과 감수량을 또 이것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고사가 돼버린 거 실제 결과에서 빠져버리니까 이 고사주수는 수확량에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낙과는 이제 반영을 안 하니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 개시, 이제 수확 전 착가수 조사 이후에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착과가 된 거, 피해가 와갖고 착과 피해 온 거, 그 다음에 낙과 피해가 온 거, 낙과 떨어져갖고 피해했을 때게 감수량 얼마 됐냐. 그 다음에 고사주수 감수량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착과량에서 이것들 빼줘갖고 수확량을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고사주수 감수량 산출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번에 교재가 바뀌면서 수확량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고사주수 감수량 되면 때 맥스에 반영 안 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복숭아 감수량 때 맥스에 이게 빠졌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착과 감수량은 그대로 잡으면 돼요. 착가수에다 착가피해 구성이라 이전 착가피해 조사해가지고, 맥스에가 있으면은 뭐 맥스에를 잡고 과중 곱하면 되고, 맥스에는 이전 사고 중에서 착가피해가 가장 큰 거예요. 낙과 감수량은 낙과수에다 낙과피해 구성률에다가 맥스에다 과중을 이렇게 산출하면 되거든요. 착과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은 적과전 종합하고 똑같다고 하면 돼요. 착가수나 낙과수도 적과전 종합하고 똑같으면 돼요. 그 사고 당시 낙과수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한 주당 착과수 오면 착과수가 되고, 아니면 이전 조사에서 쭉 차감해서 오하고 사고 당시 착과수로 이렇게 산출로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그 다음에 고사주수는 이게 추가 고사주수예요. 추가. 여기에서 고사가 뭐 10주 되고, 이 시점에서 또 사고가 나왔고, 이제 고사가 30주가 됐다. 전체 조사해보니까 고사 30주예요. 그러면 이전 고사 빼고, 여기서 추가된 거, 만약에 누적으로 30주면 여기서 20주가 된 거죠. 추가는. 여기 추가 고사주수요. 요거 감수량 잡아야 되는데, 한 주당 착가수, 낙가수에다, 이전에는 1마이너스 맥스에 했는데, 맥스에 이제 하지 마세요. 요번에 교재 수정되면서 고사주수에다는 맥스에 적용 안 해요. 적용 안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사주에다 맥스에 적용, 이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포도복숭아였던 가실이 물러가지고, 피해가 왔으면은, 이전에 뭐 착과나 이런 피해 왔으면 그거 다 수확해서 다 수확을 해버려야 하거든요.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로 나무가 고사했을 때 그 맥스에까지 좀 적용하는 것은 계약자들이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맥스에는 좀 차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너무 깊이 알지 마시고, 고사주수에는 맥스에를 적용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교재 바뀌면 별표 산식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 고사주수 감수량 있잖아요. 금차 고사분 과실수 곱하기 과중으로 돼 있어요. 금차 고사분 과실수. 그래서 금차 고사분 과실수를 어떻게 산출한다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는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한 주당 고사주수 과실수 요렇게 주어지잖아요. 요렇게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고사주수에다 곱하면은, 여기다 고사주수 곱해버리면, 이 전체 고사주수 그 감실수가 되겠죠? 요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 주당 고사주수 과실수가
안 주어진다나 금차 고사분 과실수가 주어진다든가 한 주당 고사실수 과실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산출하면 되는데, 안 주었을 때는 이것을 뭐 보편적으로 봤을 때에 한 주당 착가수 낙가수 있잖아요. 고사주에서다 요만큼 고사주수에 과실수가 몇 개 피해를 받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주당 착가수 낙가수만큼 달렸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전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이제 그 조건을 명확히 줄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뭐 한 주당 고사실수 과실수는 그 뭐 무패나 뭐 한 주당 착과수 낙과수로 동일한 것으로 함, 뭐 이런 조건을 준다든가 이렇게 줄 거예요. 뭐 특별히 조건 안 주면 한 주당 착과수 낙과수 갖고 있잖아요. 요거 산출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좀 더 바뀐 게 있어요. 여기가 수학량 산출하는 게, 이게 수학전 개시 이전에 있잖아요. 착과수 이전, 착과수 이전에 사고가 발생해갖고 여기 피해를 본 과실들이 있잖아요. 있었을 때는 그냥 이 착관에서는 누적감수랑 빼주면 돼요. 착관에서 누적감수랑 빼주고. 근데 착과수 조사 이전에 여기 사고가 없었어요.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해요.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없거나 피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야야 사고가 없었다든가 뭐 고사는 됐는데 보상하지 않은 대로 고사가 됐다든가 피해를 인정 안 했을 경우 있잖아요. 이 수학량은 맥스 평년 수학량하고 착과량하고 큰 거 있잖아요. 큰 거에서 누적 감수량을 빼주거든요. 요게 요번에 바뀐 거니까 요거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포도복숭아 자도나 이런 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요거 저기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있었냐 없었냐, 요거 먼저 항상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갖고 사고가 있었으면 착과량에서 누적 감수량 이렇게 빼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전 착과수는 사고가 없었잖아요. 사고가 없었으면 이 평년 수학량에서 착과량 중에서 큰 거 있잖아요. 큰 거에다 누적 감수량을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식을 도입했다는 거는 수학전 착과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평년 수학량보다 수학전에 착과량이 적은 것도 이제 보상을 했는데, 그건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그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깊이 여러분들이 알지 마시고,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수학량 잡을 때 항상 맥스 평년 수학량 착과량 중에서 큰 것 중에서 누적 감수량을 뺀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뭐 피해율, 평수명에서 보험금 이렇게 그대로 쭉 가시면 되고, 요건 바뀐 거 없거든요. 그리고 복숭아 이제 병해충 감수량 잠깐 볼 텐데, 여기서 이제 맥스에 이제 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바뀌었다는 거.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 병해충 감소할 때 세금구매병을 보상을 하는데, 화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여기다 0.5 마이너스 맥스A 요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전 사고 착화피해에서 많이 온 걸 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게 맥스A가 없어졌고 0.5만 곱하면 되거든요. 병해충은 50% 전부 다 그만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실컷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착가수에다가 병해충 비율에다 0.5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낙가수에다가 뭐 낙과 병해충 감소랑 병해충 비율에다 0.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식은 여러분들 보면은 병해충에다 잔여 착가수라고 이렇게 해서 잔여 착가수. 이게 잔여 착가수라는 게 뭐냐면 사고 시점에 달려있는 과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사고 시점에 달려있는 착가수다. 착가수, 이거 잔여 착가수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병해충 감소에서 바뀐 것은 맥스A로 맥스A가 삭제돼 버렸다는 거. 이전 착가피해 구성률.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설명했는데, 고사주수에다 맥스A 적용하는 게 없어졌고, 병해충 감수량 할 때 맥스A 적용하는 게 없어졌고, 수학량 결정할 때 사고가 없을 때 할 때, 사고가 있을 때는 착과량에서 감수량 그냥 빼고, 사고가 없을 때는 평년 수학량하고 착과량 큰 거에서 감수량 빼갖고 수학량을 잡는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에요. 그거 바뀐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131페이지 가중조사 유무에 따른 계산 방법. 이건 수학감소 방식이에요. 수학감소 방식. 포트박스 다 검기로 만감요. 이게 다 똑같고, 여기는 문구가 좀 바뀌어야 되니까 이 바뀐 부분은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다 해서 카페에 올려드리는가 보내드리는가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수학감소 방식에서 품종별 가중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뭐 이제 품종별 가중조사를 모두 실시한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다 착과량을 산출할 수 있는데, 품종별 착과량 산출 후에 착과량 합계 산출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품종별 가중조사를 미실시한 품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미실시한 품종이 있잖아요. 가중조사 같은 미실시한 품종, 그러니까 수확이 완료돼 버렸다든가 요렇게 해가지고 미실시한 품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품종은 평년 수확량을 그 해당 품종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사용해요. 요렇게 해서 해당 품종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비례로 산출하면 돼요. 요렇게 한 다음에 착과량 합계를 산출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중조사가 모두 다 있으면은 그 착과량을 산출했으니까 품종별로 다 착과량을 산출해서 착과량 합계 내면 되고, 근데 어떤 A 품종, B 품종인데 B 품종이 수확을 완료해버리고 가중조사 같은 걸 못했어요. 못해버렸을 경우에는 그 품종은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한다고 해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중조사 같은 거 다 해서 착과량 산출할 수 있는 거 산출하고, 모든 것은 품종별 평년성을 착과량으로 해서 착과량 합계를 산출한 다음에 이렇게 산출해요. 산출한 다음에 이제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있는 경우는 이 착과량에서 누적감소량 빼면 되고, 착과수 조사인 사고가 없거나 피해 사례는 인정이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착과수 조사에는 사고가 없는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 착과량 큰 거에서 누적감소를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중조사 유무에 따라 가지고 수확량 착과량 산출하는 것이 수확감소 방식하고 포도 수입보장 있잖아요. 수입보장 방식이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그거를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 132페이지 예시 문제 있잖아요. 예시 문제 이거 여기 사고 조사에다 내에다 이거 좀 써주세요. 착과수 조사 이전 낙과 피해 발생. 요거를 써줘야 문제가 이제 뭐 하자가 없으니까 요거 좀 하나 써주세요. 예시 2번 복숭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고 조사 내 착과수 조사 이전 낙과 피해 발생했다. 요런 것들 하나 써주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포도 수입보장 보험금계산 교재 133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그 포도 수확감소 방식하고 미보상 감소량 산출하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미보상 감소하는 때는 똑같거든요. 그럼 교재 보면 포도 수입분양 수확량은 이 착과량에서 누적 감소니까 또는 하나 써주세요. 또는 착과수 조사 전 사고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맥스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큰 거에서 누적 감소량 빼서 산출한다는 거. 요거 하나 넣어줘야 돼요. 요거 이렇게 첨부를 좀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피해율은 뭐 기준 실제 수입 기준 나는데,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으로 하고,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다 미보상 감소량 있잖아요. 요거 한 다음에 기준 가격에 수확기 가격 적은 걸 곱해갖고 산출하고, 이렇게 보험금은 보험가액 금액에서 피해로 자기부담을 빼갖고 곱해 산출하면 되거든요. 여기 추가 보장 보험금 할 때에 수입 보장에서는 이거 기준 수입 실제 수입 피해를 산출 안 해요. 이거 평수미평으로 산출해요. 평수미평. 이것도 조심하세요. 요거 꼭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 자주 잘못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수입 보장 방식 가중조사 미실시 품종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포도 수입 보장은 가중조사를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수확 전에 모두 조사해야 돼요. 만약에 조사를 못했다. 만약에 가중조사 미실시 품종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요때는 따져봐야 돼요.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수확감소분은 보장하지 않고 가격 하락분만 보장을 해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을 해버리면 수확감소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분만 보장을 하거든요.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아예 수익감소 보험금 자체를 지급을 안 해버려요. 요거 포도 수확감소하고 수입보장하고 달라요. 포도 이제 수확감소에는 가중조사를 모든 품종이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하는데, 포도 수입보장에서는 가중조사를 모든 품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의 중과실이 없을 때는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잡아가지고 수확감소분은 보상을 안 해요. 하고 가격 하락분 보상을 하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예 수익감소 보험금을 아예 자체를 지급을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니까 그것도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포도 수입보장 수확량 있잖아요. 요거 하는 때 이게 교재 133페이지다가 이 문구 하나 더 써놔요. 수입보장 수확량은 착과량에서 누적감소량인데, 또는 착과수 조사는 사고가 없는 경우 맥스 평년 수확량에서 착과량 뺀 거 누적감소량 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수확량으로 한다. 요거 문구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파일로 다 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구를, 예전 문구를 5번을 좀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통째로 좀 바꾸세요, 문구를. 그 이전에 있는 거 삭제해버리고 이 문구를 대체를 해놓으세요. 수확전 착과수 이전과 수확전 착과수 이후 보상하는 죄요. 인한 피해가 없거나 인정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이나 후 있잖아요.
이 둘 다 이렇게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여기는 그 수확감소분은 보장을 안 하거든요. 그냥 가격 하락만 보상하는데 예전에는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차이 있잖아. 이걸 모두 미보상 감소량으로 잡는다는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요렇게 했고 가격 하락분만 보장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근데 포도 수입 보장에서 포도 말고 다른 분목들은 보상하지 않는 재로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차이를 모두 미보상 감소량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가격 수확 감소분은 보장하고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포도는 이제 이 문구가 생겼기 때문에 수확량은 맥스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그 착과량 큰 것 중에서 누적 감소량을 빼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차이를 모두 미보상 감소량을 한다. 이 문구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수확 개시 후에도 인정된 감소량의 누적 감소량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 중에서 큰 게 이제 수확량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보다 이게 평년 수확량보다는 항상 크겠잖아요. 평년 수확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수확량은. 그러므로 이렇게 수확 감소분 없고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뭐 착과량이 커가지고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커버린다면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뺀 게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평년 수확량으로 딱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 가지고 이때는 그 수확 감소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가격 하락분만 보상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확 개시 착가수 조사 이전도 사고가 없고 착가수 조사 이후도 사고가 없었다. 사고 없을 때는 이 수확 감소분은 보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가격 하락분만 보상한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 차이를 모두 미보상 감소량으로 잡는다. 이런 문구가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하고 착과량은 큰 걸로 해버리고 거기서 누적 감소량을 빼니까 수확전 착가수 이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누적 감소량은 없겠죠. 당연히 피해가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혹시 클 수도 있거든요. 평년수가 크면은 평년 수확량으로 잘라가지고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해가지고 그 수확감소분을 보상을 하고 가격 하락분만 보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구 같은 것도 여러분들 저기 이전에 교재에 있는 문구 있잖아요. 요 문구를 좀 바꿔주세요. 요번에 요 산식의 수확량은 이렇게 수확전 착가수 조사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거나 인정된 피해가 안 된 경우 있잖아요. 수확량은 맥스 평년 수확량 착과량이 큰 걸로 해서 감소량 뺀다. 이 식에 들어와가지고 좀 이게 내용도 수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수정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 그 파일로 드리던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재 134페이지 여기도 사고 내역에 착가수 조사 이전 낙하 피해 발생 있잖아요. 이 문구 좀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성립되거든요. 이 풀이는 전부 다 착가수 조사 이전에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거 있잖아요. 한 거를 대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여기다 문구에다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재 136페이지 뭐 착가피해 낙가피해 구성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포도, 감귤,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있잖아요. 이건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변지에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감귤도 포도가 똑같아요. 감귤하고 포도는 있잖아요. 농지당 품종별 20개고 농지당 30개예요. 그리고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이런 것들은요. 이건 60개고 60개. 그래서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 있잖아요. 요거는 다 농지당 30개로 한다.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로 한다. 그 감귤은 포도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귤은 포도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첨단의 유전은 품종별 3개 이상의 표본 중에서 10개의 과실을 추출해서 100개 과실을 추출해서 조사하면 돼요. 100개 이상. 근데 대추 매실 살구 있잖아요. 대추 매실 살구는 표본줍을 100개 또는 1000g으로 조사하거든요. 착가피해 구성조를 할 때 표본주별 100개 또는 1000g을 해요. 이게 낙가피해 조사할 때는 대추 매실 살구 있잖아요. 품종별 100개 또는 1000g을 하는데 이건 표본주래요. 이건 표본주가 10주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10주면은 이 과실로 할 때는 1000개를 가지고 하라는 거고 여기는 표본별 1000g이니까 10개 10,000g 있잖아요. 10,000g으로 이렇게 조사하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이건 조금 구분해서 알아보세요. 오미자는 품종 상관없이 이무 3,000g을 추출해서 피해 구성장이에요. 오미자는 3,000g으로 수량별 유인틀별 조사하면 돼요. 이거는 품종 구분 안 해요. 오미자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낙가피해 조사는 낙가피해 원래 원칙이 표본조사 원칙이에요. 표본조사 원칙.
표본조사 원칙이고, 거대대시 표본주 2분의 1, 표본주가 뭐 10주면 5주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는 거대대시 2분의 1 선택해서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 좀 알아놓으시고, 과실 추출물 보면 착과하고 낙과하고 과실 추출할 때 다 똑같은데, 요 대추 매실 살구만 틀려요. 대추 매실 살구는 아까 착화표익에서 주성조사할 때는 있잖아요. 표본 주별로 했는데 요거는 품종별로 100개 또는 1000g으로 조사해요. 품종별 100개 또는 1000g.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달라요. 착화하고 낙과 대추 매실 살구만.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낙과수 전수조사 시 품종 구분. 이제 낙과수가 있는데 원래 이제 품종별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걸 한 군데 싹 모아놨을 때게 이 품종을 구분, 품종별, 과수는 모두 다 종합형 과수는 품종별로거든요, 무조건. 그럴 때 전체 모아놨으면 그걸 품종별로 다 나눠야 되거든요, 개수를. 세고. 근데 이게 너무 다 품종별로 다 못 나누면 일단 개수는 다 세요. 개수는 다 세고 이무과실 있잖아요. 100개를 갖다 추출해서 100개를 그 품종별로 쫙 나눠봐요. 나눠서 그 비율로 있잖아요. 전체 개수를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대추 매실 살구는 근데 개수로 하는 게 1000g으로 한다는 거. 1000g으로 품종 구분한다는 거. 요것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 교재 138페이지 보시면은 대상품은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밤, 호두, 참다래, 유자가 개별 가중조사를 내요. 개별 가중조사. 대추 매실 살구는 표본주별 모두 수확해서 수확한 과실 무게 조사하면 되죠. 요거 주당 낙과무게 조사하면 돼. 필요시 절반 조사가 가능해요. 이쪽에 있는데 오미자는 요거는 표본구간 5m 표본구간은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씩이에요. 1m. 유인틀로 갖다 재배 가지 길이로 하거든. 유인틀 길이로. 근데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씩 표본구간을 선정하거든요. 그 표본구간이 8구간이다. 5m에서. 그러면 이 길이는 8m가 되는 거거든요. 8m. 요것도 좀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해서 착과무게, 낙과무게 이렇게 표본구간에 착과무게 있잖아. 메타당 착과무게 있잖아. 오미자는 메타로 계산해요. 메타당. 착과무게, 낙과무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미자 여기 있을 때는 착과무게는 절반 조사가 가능한데 오미자 낙과무게 있잖아요. 낙과무게는 절반 조사 안 해요. 전체 다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대추 매실 살구는 착과무게, 낙과무게 절반 조사가 가능한데 오미자는 착과무게는 절반 조사가 가능한데 낙과무게는 절반 조사가 좀 불가능해요. 전체 다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메타당 낙과량을 구해야 돼요. 자, 가중조사 할 때 이제 과실에 있잖아요. 품종별 20개, 농지당 있잖아요. 포도, 감귤을 30개, 나머지는 모두 60개 추출해서 하면 돼요. 가중조사는 품종별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포도, 감귤, 망감류는 30개 이상, 나머지 품목은 60개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다 이제 개당 평균 가중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달에는 이거 과중조사하는 방법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밤,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를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지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를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를 분리하고 과실 속의 과립을 분리하여 껍질을 벗긴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밤 알 있잖아요. 밤 알.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과 속가로 나눠요. 이제 밤 알을. 정상은 30mm 초과예요. 초과. 속가는 30mm 이하고 초과는 포함 안 돼요. 30mm는 이하는 선택하고 이게 30mm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큰 거는 갖다가 30mm 이하 있잖아요. 30mm부터 그 밑에는 속가로 해갖고 속가는 해당 무게에 80% 적용한다는 거. 예. 밤알을 있잖아요. 밤알을 속가하고 정상가하고 속가로 나눠갖고 속가는 해당 무게에 80% 적용한다는 거예요. 호두는 품종별 과시 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하면 되고, 참달에는 농지별 품종별 착과가 평균적 대사 표본, 이게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지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60개를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로고, 개별 가중이 있잖아요. 50g을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 과실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는 개당 참달은 50g 초과냐 50g 이하냐 구분을 해가지고 50g 이하 있잖아요. 해당 무게 70% 적용한다는 거예요. 70%. 요거는 좀 특이하잖아요. 밤하고 참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중조사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교재 쭉쭉 넘겨서 주당 재신면적 조사 이제 참달에 교재 141페이지. 141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달에는
가입 당시 실적결과서 500조 주당 제식 면적 있잖아요. 품종 수령물로 제식 간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입 시 제식간과 조사 시 제식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있잖아요. 계약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제식 면적이 가입할 때가 6제곱미터인데 가서 조사해 보니까 주당 제식이 4제곱미터예요. 4제곱미터. 요럴 때는 이제 이게 면적으로 바꿔가지고 요럴 때는 이제 계약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가입 당시 면적 있잖아요. 500 곱하기 6면 3000제곱미터인데 조사 당시 면적을 이렇게 조사 당시 주수하고 조사 당시 제식 면적 있잖아요. 요렇게 200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요랬을 때게 요거는 계약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참단에는 면적으로 환산해갖고, 이게 여기 뭐 400조나 500조 상관없이 면적으로 일단 환산하세요. 가입 당시 실적에서 주당 제식 면적하고, 조사 당시 실적에서 주당 제식 면적 곱해갖고, 면적 있잖아요. 면적이 차이 10% 이상 차이 나면은 계약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계약 변경은 평년 수확량, 변경 후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요렇게 바꿔주면 돼요. 요렇게. 평년 수확량이 1200kg이면 1200인데, 여기 2,000원에서 3,000원 나눠주면 되거든요. 비례로 면적 비례로 하면 800kg이 되고 보험가입 금액은 이게 80만원이 되거든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비대 추정지수 조사. 매실은 비대 추정지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품종별 적정 수확일수 조사일자,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로 참조해 품종을 비대 추정지수 조사한다. 이거는 조사일자부터 매실 비대 추정 조사일자부터 수확 예정일까지요. 수확 예정일. 수확을 예상되는 수확일까지요. 조사일자부터 수확 예정일까지 있잖아요. 이게 딱 해가지고, 이 기간 따져가지고, 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요렇게 해갖고 비대 추정지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비대 추정지수 표가 다 있어요. 표가 있는데, 표에 남고하고, 백과하고, 재래종하고, 첨매품종만 있어요. 표에. 그러면은, 이 이해 품종을 어떻게 하냐? 비대 추정지수 뭐를 적용할 것이냐? 여기 표에 없는 거, 표에 남고, 백과에 재래종, 첨매만 있거든. 이해 품종은 뭘로 하냐면 남고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남고 기준. 뭐 여기 남고, 백과에 재래종, 첨매, 이해의 품종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품종은 비대 추정지수를 뭘 쓰냐? 남고 거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거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귤, 망감류도 추가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바뀐 게 유자, 평년 수확량 값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평균 수확량과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값이 더 큰 경우 올림픽 평균값으로 한다. 쉽게 하면 평균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 유자 평년 수확량 결정했잖아요. 평균 수확량하고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값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큰 거를 갖다가 유자는 평년 수확량 값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재에서 느닷없이 평균 수확량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정의가 없어요. 지금 평균 수확량이 뭔가. 근데 혹시 이제 문제에서 평균 수확량 주고 유자, 그 다음에 최근 7년간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값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고, 평균 수확량이 여기에 뭐 1000kg, 과거 7년간 그 과거 수확량 올림픽 평균값이 뭐 8000kg, 이렇게 딱 주었으면, 800kg 딱 주었으면은 여기 평년 수확량 있잖아요. 이거 큰 걸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해갖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산출하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문구가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근데 최근 7년간 올림픽 평균가에는 7년 중에서 최저값, 최고값 보고 5개 가지고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과거 수확량이라는데 과거 수확량 어떻게 산출한다는 이런 것들은 정의가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요런 개념만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포도, 복숭아, 자두, 이제 감귤, 망감류인데 주로 포도하고 이제 포도 수입 보장이란 이제 복숭아랑 이렇게 있잖아요. 좀 바뀐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수확량 결정 방법이 좀 바뀌었고 수확 개시 전에 이제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은 수확량이고 착과량은 큰 것 중에서 감수량 빼가지고 수확량을 결정한다. 요것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병해충 감수량 때 맥스에 적용하고 고사나무에도 맥스에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수정 내용이 좀 있어요. 포도복숭아 이 과목에서 주로 수정 내용이 발생한 게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거든요. 요거 수정 내용은 제가 다 수정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놓다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요렇게 다 보내드리던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거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번 시간 포도 좀 바뀐 것들이 좀 있으니까 바뀐 것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뭐 교재는 여러분들이 뭐 다시 이렇게 뭐 인쇄하고 올 필요가 기존에
교재 받으신 분들은 교재 위에다 내가 파일 주면은 이렇게 조금 체크하면서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문제도 조금 이제 포도복숭아자들은 문제도 좀씩 좀 바꿨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좀 만들라고. 크게 바꾸진 않고 좀씩만 바꿨으니까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멘트 달아가지고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